네, 계속해서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만 보자면 가장 신나야겠지만 그 안을 속속 들여다보면 참 안심할 수는 없는 시장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 전문가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설동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지수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020선 돌파를 했고 특히 코스닥은 정말 오랜만에 이제 700선도 어제 돌파를 했는데요. 과연 지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지수가 다들 생각하는 저항대 부근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계속 2030에서 2050선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아왔던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다다르면서 시장도 사실은 좀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들이 일부 종목들한테는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을 매수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과거보다는 많이 팔지는 않지만 물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좀 강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발을 빼고 있지는 않지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탄력이 많이 줄어져 있다라는 점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형주들의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각 섹터 내에서 2등주, 3등주들의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면서 중형주들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낙폭과대 소외 종목들 위주로도 또 일정 부분 좀 순환 반등이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종목들이 좀 약간 중구난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형주들의 강세가 좀 꾸준히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제 소재주 섹터주들, 특히 화학 섹터주들 안에서도 섹터 흐름이 좀 순환매로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지수가 18,000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호재를 등였고 지금 지수가 일단 강세인 상황이라서 대형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좀 낼 수도 있었겠지만 또 반대로 소외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지수를 좀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을 좀 보신다라면은 사실 종목 면면이 보면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먼저 고점 찍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와서 그 언저리에 있다거나 돌파를 시도 잠깐 했다 다시 밀렸다거나 이런 종목분들이 지금 대부분 대형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목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나는 예전에 이미 이 주가에 왔었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를 좀 체감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형주들하고 낙폭과대 소외 종목주들 이런 위주로 내수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또 따라 올라오면서 지금 지수를 견인했다고도 일정 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는 좀 최근에 좀 많이 급등한 개별주들보다는 중형급들의 이제 거래소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보는 것도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현재 지수로만 본다라면 대신에 반대로 지수 대비해서 덜 올라온 종목들한테는 일정 부분 조금 더 기회가 더 제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결제주들이 급등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순환매가 조금 더 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온 지수주들만 보면서 나만 이렇게 소외됐다라고 따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것도 지금은 좀 지혜로운 단기 투자에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많이 오르고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워낙 많이 떨어져서 요즘에 이런 상승세를 100%는 실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오늘까지도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 예전에 참 시장을 많이 짓눌렀었던 전기가스나 철광금속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요즘에는 다시 한번 좀 반대 상황이 된 것 같아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네, 방금 전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OCI 또 최근에 하나케미칼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태양광 관련주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죠. 최근에 두산그룹주들도 그랬었고요. 두산그룹주들도 그런 맥락에서 저점권에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급등으로 연결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장 초반에 매물 맞았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사실은 좀 추격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가격대이기는 한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낙폭과대 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흘러내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공매도에 최근에 지난 연말 언저리까지 상당히 좀 급격하게 시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쇼커버성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일정 부분 뭐 여러 가지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실적 호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등에 업고 단기간에 좀 급등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시점에 현재 주가만 놓고 말씀드리자면은 추가적인 탄력성을 가지고서 시장을 더 강하게 이탈해서 오히려 뭐 오버슈팅되는 그런 흐름들이 또 추가로 강하게 이어진다라면 오히려 좀 비중 조절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 지금 수준도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저가권에서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이 기존의 이제 순수 화학 주식들이죠. 특히 지금 보시면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최근에 탄력이 확 떨어져 있는 부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LG화학도 좀 고점 부분에서 버거워하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이제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나온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다시피 2등주 이렇게 3등주 같이 중형급들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가 마저 돌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바퀴 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거래소 섹터 내에 있는 모든 종목들한테도 좀 일정 부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었던 좀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소외되었던 내수 쪽에서 다시 한번 살짝 좀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화장품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스닥 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낙폭과대 소외주들에서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지금 가장 투자 전략 드리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도 이 종목을 팔아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작년에 많이 팔았던 부분들을 올해 꽤 많이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았던 부분의 절반 이상을 충분히 많이 채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나 더 많이 채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이고, 기관은 뭐 거의 지금 거래소 코스닥 다 매도 대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에서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 공백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종목들을 얼마나 더 보유해야 되느냐, 더 추격 매수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서서히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향후에 오히려 뭐 2050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장의 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됐을 때 가격 메리트가 다시 발생될 때를 좀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뭐 섹터 대응보다는 종목별, 좀 시장별 대응에 좀 더 주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수주들 그리고 화장품과 낙폭과대 소외주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듣다 보고 있어도 이제 전문가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수 자리도 좀 자리인 것 같고 수급 상황도 기관의 매도세가 올해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전략까지 이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점들 한번 파헤쳐 보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이슈일지 현장 플러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